밤 8시 이후 외출 금지. 남자와 단둘이 대화 금지. 히잡 없이 외출 금지. 27세 사우디 여성 파르자나에게는 안돼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 남자가 물었어요. 파르자나님, 의견 있으세요? 27년 인생 최초로 누군가 제 생각을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지된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사랑이 되었는지 실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자나입니다. 27살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자란 통역사예요. 아랍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죠. 하지만 제 현실은 그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검은색 아바야를 걸치고 히잡을 정성스럽게 두르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회사에서는 조용한 여직원이에요. 상사들의 지시를 따르고 회의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죠. 가끔 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파르자나, 이 번역이 맞나?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대화의 전부였어요. 저녁 8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함께 가셔야 해요. 혼자서는 진료조차 받을 수 없거든요. 외국 콘텐츠는 당연히 금지예요. 드라마나 영화, 음악까지도 검열을 거친 것들만 볼 수 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차단되어 있어요. 집에서는 말 잘 듣는 딸이에요.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죠. 누나라는 이름으로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해요. 가끔 다른 삶을 상상해보지만 그런 생각들은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라져버려요. 제 세계는 마치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밖은 보이지만 닿을 수 없고 소리는 들리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했지만 동시에 숨막혔습니다. 그렇게 27회를 살아왔어요. 변화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해시태그. 제2장 금지된 유튜브에서 시작된 열병.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꿨어요. 평소처럼 밤 11시쯤 침실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깜빡하고 노트북을 켜둔 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떠 있었어요. 한국어였죠.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클릭해봤는데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시그널 1화더라고요. 드라마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행운이었을까요? 첫 장면부터 충격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고 남자들과 대등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상사한테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여자도 혼자도 선택할 수 있다니.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밤새도록 돌고 돌았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녁 먹을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다음 날 밤에도 몰래 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 화를 봤죠. 그 다음 날에도 16화를 다 볼 때까지 매일 밤이 기다려졌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죠. 시그널이 끝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도깨비, 태양의 후예, 킹덤까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자막에만 의존하다가 답답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마다 숨죽여가면서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봤죠. 기초 문법부터 발음까지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동생이 깨면 큰일 나니까. 이어폰 끼고 소리도 못 내면서요. 석 달쯤 지나니까 드라마 대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통역사였지만 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K-POP도 듣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아이유까지 가사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특히 아이유의 23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23의 꿈을 꾸는 가사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들킬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만약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았거든요. 현실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 밖에 있었어요. 해시태그 제3장. 파르자나님, 의견 있으세요? 국제무역 컨퍼런스 둘째 날이었어요. 리야드 힐튼 호텔에서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바이어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늘 그렇듯이 구석 통역석에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다른 바이어들과 달리 자연스럽게 웃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민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였어요. 깜짝 놀라서 용기 내어 답했죠. 안녕하세요. 통역사 파르자나입니다.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혼자요?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오후에 저희 통역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민석 씨 옆에 앉아서 통역하는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바이어들은 저를 기계처럼 대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거든요. 복잡한 기술 용어가 나와서 제가 멈칫했을 때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사우디 바이어가 까다로운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민석 씨가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파르자나님,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통역사한테 의견을 묻다니. 네. 제 의견이요? 내 사우디 시장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 의견을 묻는 남자는 인생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상사도 누구도 제 생각을 진짜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우디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할랄 인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석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바탕으로 바이어에게 다시 질문했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느낌 처음이었거든요. 해시태그 제4장. 그 눈빛 처음 보는 것 컨퍼런스. 셋째 날이었어요. 민석 씨와 둘째 날 함께 일하는 거였죠. 어제 회의 후 다른 바이어들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민석 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파르자나님,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실래요? 다른 바이어들은 물이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커피를 권하다니. 게다가 존댓말로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 마시면서 민석 씨가 말했어요. 어제 할랄 인증 이야기 정말 도움됐어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었거든요. 제 말이 도움이 됐다고요? 뿌듯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오전 회의는 화학제품 수출 건이었는데 기술 용어가 어려웠어요. 파르자나님, 이 부분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다른 바이어들 같으면 짜증냈을 텐데 민석 씨는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호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는데 신기했어요. 외국인과 이렇게 식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치킨이랑 라면. 아, 드라마 보시는구나. 어떤 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 얘기해도 되는 건가? 시그널 2호와 시그널. 저도 좋아해요. 이재한 형사 멋있죠? 그렇게 드라마 얘기부터 K-POP까지 얘기했어요. 아이유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회사에서도 아이유 노래 자주 틀어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외국인들과는 업무 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 취향에 대해 말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회의 때는 더 편해졌어요. 민석 씨가 제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주고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회의 끝나고 민석 씨가 말했어요. 파르자나 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내일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저를 기능으로만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제오장 인생 최대의 DM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민석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죠. 침실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사흘 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누군가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밤 11시쯤 견딜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민석 씨 계정을 찾아봤죠. 컨퍼런스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제가 나온 사진도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보낼까?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결국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파르자나입니다. 혹시 공항 가기 전에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호텔 로비 카페에 있으니 언제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히잡을 두른 다음 호텔로 갔어요. 로비 카페는 조용했어요. 민석 씨가 구석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민석 씨는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셔서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요. 민석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냐고 물었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다고 밤마다 숨어서요. 한국에는 제가 꿈꾸는 삶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드라마 속 여자들처럼 살고 싶다고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민석 씨가 잠시 말이 없다가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꿈을 응원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해시태그 제6장 계획 없는 도망.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석 씨가 보내준 장학금 정보를 보는 순간 진짜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준비할 게 산더미였어요. 토플, TOPIK,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토플은 괜찮았는데 TOPIK이 문제였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을 받아야 했거든요. 매일 밤 11시부터가 제 시간이었어요. 가족들 다 잠든 후에 한국어 문법책 펼치고 단어장 외우고 듣기 연습했죠. 이어폰 끼고 소리도 못 내면서요.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어요. 석 달 후 TOPIK 시험을 봤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함을 확인했죠. 드디어 결과가 왔을 때 5급.
간신히 통과했어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 꿈과 목표를 써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석 씨가 메신저로 조언해주고 초안도 봐줬어요. 가장 큰 산은 아버지 설득이었어요. 정부 장학금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사우디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혼자 외국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조금씩 설득했어요. 장학금의 명예로움을 향후 진로에 도움된다는 걸. 한 달 신랑이 끝에 조건부 승낙을 받았어요. 6개월마다 집에 오고 매주 영상통화하고 절대 이상한 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었죠. 화상 면접을 봤어요. 떨려서. 목소리가 안 나올 뻔했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하고 왜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말했어요.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 합격.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민석 씨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합격했다고. 다음 달에 한국 간다고 축하한다며.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렇게 27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계획도 확신도 없었지만 도망치듯 한국행을 결정했죠. 해시태그. 제7장 입국심사. 그리고 히잡을 벗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 서 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떨렸어요. 정말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라니.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를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학생 비자를 확인하더니 한국어로 물었어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한국학과입니다.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생활 잘하세요. 그 순간 정말로 한국에 온 거라는 실감이 났어요.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히잡을 벗었어요. 27년 동안 매일 썼던 히잡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고 얼굴이 다 보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내 얼굴이었나? 이게 진짜 나였나?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제재하지 않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온 거죠. 화장실에서 나와 도착 게이트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히잡 없는 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파르자나님. 민석 씨였어요.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었죠. 제 모습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파르자나님. 정말 오셨군요. 네, 드디어 왔어요.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히잡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짐 많으시네요. 차까지 도와드릴게요. 차로 가는 길에 민석 씨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봐뒀고 할랄 식당 리스트도 만들어뒀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도 정리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처음 한국 오신 거니까. 당연하죠.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보는데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복잡한 교통 모든 게 신기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민석 씨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놨더라고요. 할랄 마크가 붙은 것들로요. 그리고 통역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봐뒀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요. 파르자나 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에 온 거라니. 히잡 없이 혼자서 제 선택으로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생활 3개월째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자유로웠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은 따라가기 힘들었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웠죠.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히잡을 벗었지만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었거든요. 피부색도 다르고 발음도 어색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닐 때였어요.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중동 여자는 좀 부담스럽다고, 여기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히잡 안 쓰니까 사우디 사람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석 씨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했어요. 가끔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왔죠.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저는 또 면접에서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특히 중동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석 씨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편견이라고. 파르자나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결국 조용해졌어요. 민석 씨가 돌아와서 앉으면서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그때부터 민석 씨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마다 통역을 맡겼거든요. 동료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법무부에서 비자 연장 서류를 낼 때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집을 구할 때도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민석 씨가 도와줬어요. 회사를 설득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아버지가 걱정할 때는 영상통화로 직접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세상을 상대로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석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그때 민석 씨가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파르자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사람이라고. 당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준 사람이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민석 씨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는 걸,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났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민석 씨는 저를 통해 다른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감독이었습니다.